긴 겨울이 지나고 메말랐던 대지에 푸른 생명이 움트기 시작하는 시기. 봄은 그렇게 오고 다시 농부의 한 해 농사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철저히 시간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농부의 바지런한 움직임이 시작되는 계절. 지난 가을 추수 끝낸 묵은 논을 갈아엎어주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전국적으로 큰 풍년이 들었던 지난해, 김도경 씨의 논에서도 많은 벼가 자랐습니다. 하지만 김도경 씨는 그 어느 때보다도 무거운 마음으로 논갈이에 나섰는데요. 논을 이제 지금서부터 갈아요. 논을 갈아서 이제 준비를 해야지. 논을 갈고 이제 이게 땅이 속에 있는 걸 좀 뒤집어서 햇빛도 보고 이렇게 해서 땅에 이제 토양 소독도 되고 토양 소독도 되고 이렇게 이런 차원에서 이제 트랙터로 이제 논 갈고 올 논농사 이제 준비하러 나온 거죠. 예. 이맘때를 놓쳐서는 안 되는 마른 논갈이. 물을 대기 전 준비를 끝내야 하기에 힘든 얘기를 할 새도 없이 서둘러야 합니다. 옛날보다 편해졌지. 모두 손으로 심고 기계로 심고 뭐 소로 하던 거 트랙터로 쏙쏙 하고 쉬워졌는데 실제로는 어쨌든 이걸 농사짓는 농민은 여기 하여튼 100번 이상 와야 돼. 그래야 40kg 쌀 생산해내는 거예요. 결실을 맺기까지 농부의 발걸음은 365일, 논으로 향하는 수고로움을 감내해야 합니다. 그 모든 고생에도 계속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건 쌀 한 토를 얻을 때의 보람 때문일 텐데요. 하지만 김도경 씨에게 지난 풍년은 오히려 괴로움이었습니다. 작년에 풍년이 들어서 한 35만 톤 정도 그 예상보다 한 35만, 그러니까 10% 정도 더 증수가 됐어요. 풍년이 들어서 쌀을.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기에는 그런 거야. 풍년 들어서 정말 농사 잘 져갖고 풍년 들어서 소득이 좀 늘어나야 되는데 풍년 들었다고 쌀가를 팍 낮춰놓으니까. 요즘 농촌에선 가을에 수확한 벼를 출하하지 못하고 창고에 쌓아두고 있습니다. 벼 가격이 폭락하면서 사실상 거래가 중단됐는데요. 그러나 역설적으로 풍년이 들수록 땀 흘린 농민의 주머니는 더 가벼워지고 사정은 팍팍해졌습니다. 쌀 생산량이 전년보다 10% 이상 늘면서 시장에 과잉 공급도 했고 이로 인해 쌀값은 계속 하락했습니다. 허무해져 버린 한 해의 결실. 요게 하나가 800kg, 조곡 40kg, 20개. 30개 정도 여기 쌓여 있고 저쪽에 30개 쌓여 있고 그래서 한 60개 정도가 저희 집에 있는 거예요. 아직 판매를 다 못한 거. 이게 이제 그 시장 경유곡으로 나갔어야 되는데 시장 경유곡에 입찰에 응했는데 떨어졌어요. 가격을 너무 높게 썼다고. 시장 격리곡이란 정부가 쌀값 안정화를 위해 사들인 뒤 일정 기간 시장에 내놓지 않는 쌀을 의미합니다. 쌀값 안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실시되는 쌀 시장 격리제도. 풍년이었던 작년에도 실시가 됐는데요. 이제 쌀값 안정화를 위해서 이제 정부가 시장 격리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쌀이 많이 돌아다니니까 많으니까
쌀값이 계속 떨어지니까 정부가 그거를 사서 따로 격리를 하겠다. 일정한 양만 시장에 유통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해서 시장 격리를 한다고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 1월 달에 시장 격리 하겠다고 그래 20만 톤 시장 격리 하겠다고 그래서 시장 격리를 했는데 공매 방식으로 최저가 입찰 역공매라고 하는 그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방식으로 시장 격리를 했는데 공개 경쟁 입찰 방식으로 진행된 쌀 시장 격리곡 공고를 보면 낙찰되려면 정부가 정해놓은 입찰 예정 가격 이하로 낙찰가를 써내야 하고 그중에서도 가장 낮은 가격을 써낸 농가부터 낙찰이 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규정에 의하면 공공비축미 매입 시기와 절차를 따른다고 적시돼 있는데요. 때문에 작년 공공비축미 매입 가격과 비슷하게 낙찰가를 써냈던 농민들. 하지만 현실은 기대와 달랐습니다. 작년 기준 벼 40kg 한 포대 매입 가격은 74,000원대. 시장 격리곡 평균 낙찰 가격은 이보다 만원가량 낮은 63,000원대였습니다. 이번 최저가 입찰로 최소한의 쌀 가격 지지를 위한 시장 격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았으며 목표했던 20만 톤 가운데 25%가량이 입찰되어 쌀값의 추가 하락마저 우려됩니다. 따라서 이번 사태는 단순히 생산 과잉 문제가 아닌 쌀 수급 안정 대책의 실패라 할 것입니다. 농민들에게 혼란과 불신만 심어준 매입 방식. 결국 정부가 계획했던 20만 톤을 채우지 못하고 20% 이상 유찰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전국 농민들이 싣고 온 벼가 150여 개의 톤백에 담겨 국회의사당 앞 도로에 쌓여 있습니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는 2021년산 쌀 시장 격리 결과를 규탄하는 2차 농민대회가 열렸습니다. 농민들끼리 누가 더 싸게 팔 것인가를 경쟁하게 만든 입찰 방식. 농민 잔여 물량 26만 톤을 즉시 격리하라. 재고 문제를 해소하지 못한 이른바 역공매 최저가 입찰 방식의 매입 진행. 이에 농민들은 유찰된 잔여 물량에 대한 추가 수매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가장 못 파는 사람들 많아. 왜냐하면 그전엔 추가 수매가 있었는데 추가 수매가 없고 그래가지고 못 파는 사람들이 이제 남는 거 2차도 이렇게 그 했었는데 그런 걸 안 하니까는 지금 다 쌓여 있는 거지. 못 사기로 해도 그런데 그런 것도 없고. 그 다음부터는 벼 수매 이런 얘기는 아예 나오지도 않아요. 지금 창고에 그냥 있다고. 쌀값 하락을 받쳐주는 정부의 정책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창고에 쌓여가는 쌀로 인해 농민들의 시름도 커지고 있습니다. 농사진 거에 거의 한 절반 정도를 그냥 가지고 있어요. 시장 격리곡으로 이제 정부에다가 못 팔면 일반 장사꾼한테라도 뭐 5만 원이라도 뭐 4만 원이라도 팔아야지. 그래야 올 농사를 또 짓죠. 올해 2월 말 기준 재배 후 팔지 못하고 남아있는 벼 재고량은 지난해보다 60%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태를 막을 수는 없었던 걸까요? 쌀 생산량 예측은 이미 10월 달에 나왔던 거라서 그리고 10월 달부터 농민단체들은 빨리 시장 격리를 하지 않으면 쌀값이 하락할 것이다. 그런 요구를 10월부터 했었고 그런데도 안 했던 거죠. 사실은 원래 10월 15일 날 이 안정대책, 미국 안정대책을 발표할 때 했어야 되는 건데 안 했기 때문에 뭐 이게 초과 생산된다는 걸 예측을 못한 것도 아니고 이미 일단 통계청에서 그렇게 발표가 됐었고 농민단체들은 이미 요구를 했었고 그런데도 굳이 안 했던 거니까 이건 사실은 의도적인 일종의 뭐 직무유기로 볼 수 있죠. 2020년 정부는 양곡 수급 안정대책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쌀 가격이 불안정해질 경우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기준을 세운 건데요.
초과 생산량이 3% 이상 될 경우 시장 격리를 위한 매입을 실시하겠다는 항목이 눈에 띕니다. 지난해 11월 이미 쌀 초과 생산이 예측됐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 농민들로서는 정부의 대처가 미흡했다고 느껴질 수도 있을 텐데요. 계속해서 떨어지는 쌀값에 망연자실했을 농민들. 결국 지난 12월 여당과 정부는 20만 톤 쌀 시장 격리안을 발표합니다. 수확기 산지 쌀값 하락 추세가 지속되고 최근 하락폭이 확대됨에 따라 지금 시점에서 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를 발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쌀 가격이 고공 낙하한 상황에서의 뒤늦은 수습책이라는 지적도 일었는데요. 관계기관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과잉 생산에도 불구하고 수확기의 산지쌀값이 높게 유지가 됐었어요. 20년도에 수확기 쌀값이 20kg당 54,000원 정도였었고요. 21년도 작년 수확기에는 53,500원이었습니다. 20년보다 생산량이 11% 늘었는데 가격은 20kg에 불과 600원 정도, 600원 정도면은 한 1% 가격이 떨어진 건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급 상황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되다 보니까 정부로서도 이런 시장 격리를 당장 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좀 안 됐던 겁니다. 그리고 시장 격리라는 게 쌀값이 급락할 거에 대비한 그런 예외적인 정부의 시장 계획 조치인데 그렇기 때문에 12월 말 정도에 시장 격리를 결정을 했던 거고요. 정부가 고의적으로 시장 격리를 늦춰야 될 이유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쌀 시장 격리 시행 이후에도 쌀 가격 하락세는 크게 변화가 없었습니다. 논농사가 주를 이루는 한 시골 마을에 자리한 정미소. 이 작은 정미소에도 정리되지 않은 벼가 가득합니다. 지금 이제 4월 달이잖아요. 지금쯤 되면 개인들이 이렇게 많이 한 3분의 2 정도는 줄어야 되는데 그냥 개인들 것도 재고가 그냥 쌓여 있어요. 이제 우리 집에 이제 찾아온 분들은 소규모 농사 짓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요. 농사 규모가 크지 않은 농민들의 어려움은 더 큽니다. 다시 농사를 지려고 하니까 조금 남아야 되는데 그걸 못 팔으니까 이제 그 재고를 내가 좀 사는 거지. 좀 싸게 또 안 사고 지금 판매되는 가격으로 그냥 사고 있는데도 사고 나면 이제 그 이튿날 가면 뭐 적자가 나고 그러는 거지요. 뭐. 같은 마을 농민들의 사정이 딱해 팔리지 않는 쌀을 손해보면서도 사준다는 정미소 주인. 근데 왜 적자를 보면서 왜 사냐 이제 그런 말을 많이 듣는데 또 와서 소리야 전화해갖고 우리 쌀 좀 팔아줘 이러는데 그냥 또 넘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사줬어요. 그냥 많이는 못 사고 이제 집에 이제 뭐 한 10가마나 뭐 15가마 이렇게 놔두면 이제 그런 거는 이제 판매를 조금씩은 내가 해줘야 되겠다 하는 거는 그래서 사기로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들녘의 모든 길들이 정미소로 이어지던 시절엔 벼농사가 최고였습니다. 그 찬란했던 전성기는 퇴색했지만 벼 나달 하나하나에 담겼을 농부의 정성과 노력을 알기에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는 김상식 씨입니다. 한 해 농사를 향한 염원이 가득했던 농부의 비옥한 땅과
풍년을 기원하며 봄을 맞았던 설레는 농심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포기할 수도, 그렇다고 언제까지 이득 남지 않는 농사를 계속할 수도 없는 농민들. 과연 농정주무부처인 농식품부는 농민들이 처한 어려움 해결을 위해 어떤 정책을 내놓고 있을까요? 농식품부는 본격적인 농사철을 앞두고 일명 쌀 적정 생산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지속가능한 벼 재배 구조를 위해서 적당한 양의 쌀만 생산하자는 취지의 지원 사업인데요. 이 사업의 주요 골자는 쌀 과잉 사태를 막기 위해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라는 겁니다. 물론 현장의 여건들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수급 상황을 생각하면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좀 심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그런 당위성은 있고요. 두 번째로 논이라는 게 워낙 배수가 잘 안 되는 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예를 들면 배수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콩처럼 다른 작물을 심었을 때 심을 수 있는 농기계라든지 수확할 수 있는 농기계 이런 장비들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렵다고만 할 게 아니라 정말로 쌀값을 걱정하시고 수급 균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농가분들은 꼭 적정 재배에 좀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벼농사를 너무 많이 짓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하는 문제가 발생하니 농민들 스스로 쌀 생산을 줄여서 쌀값의 고공낙하를 막으라는 뜻입니다. 평생 벼농사 짓던 논에 다른 작물을 심으라는 농식품부의 사업을 두고 농민들은 어떤 입장일까요? 한동안 있다가 그냥 묵으라 그래서 아무것도 심지 말고 그래도 지원을 해줬어서 그랬는데 없어졌다가 또 그러고는 지금 왜 저기 몇 년 전에는 옥수수 심고 심으라는데 사실 되지를 않아 논에. 왜요? 물이 있어서. 아니 물라고 하는 데다가 뭐 다른 거 할 게 뭐 있어. 물이 저렇게 고인 데는 안 돼야. 겨우 물이 저렇게 고여갖고 뭘 심으면 다 죽는 걸고 녹아내리는. 현실적으로 논농사로 물먹은 땅에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것은 힘들다고 입을 모읍니다. 밭에서는 작물이 재배되는 그 표토 부분은 그 적당하게 수분이 있고 말라 있어요. 그래서 그 산소가 휘산이 잘 되고 그런 형태고 그 지하 수위가 낮아요. 그런데 논의 경우는 지하 수위가 땅을 다 채우고 그 위에 물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이제 물로 꽉 채워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밭작물을 재배했을 때는 습해가 일어나서 작물이 생육이 원활하지 못하고 그래서 생산량도 적당하게 나오지를 않습니다. 높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답전 윤환 재배를 하려면은 밑에다가 관을 묻어가지고 효과적으로 물이 빠지도록 해야 돼요. 논에서 밭 상태로 바꿔가며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는 지하 수위를 조절할 수 있는 배수 시설 지원이 필수입니다. 쉽지 않은 여건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의 참여로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이후 벼 재배 면적은 22,000헥타르 이상 감소했습니다. 줄어든 생산으로 쌀값이 오르기도 했는데요. 그렇지만 사업은 지속되지 못하고 2020년 중단됐습니다. 재작년 쌀값 비싸다고 안 심는 사람들이 다 그거 심었지. 그리고 작년에 콩 부족했던 사람들 저 보조 안 해주니까 그냥 벼 심고 그래가지고 또 그런데도 대풍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쌀이 완전 넘쳐나는 거지. 정부의 정책을 믿고 다른 작물 재배를 늘렸던 농민들. 그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농민들의 몫이 됐습니다. 농식품부가 농민들 우습게 보니까 그래. 무시하니까 그렇지. 농민들 무시하니까 그렇지
농민들하고 좀 얘기를 좀 하고 해서 이 사업이 더 필요한 사업이냐, 어떤 문제가 있냐, 어떤 장점이 있냐, 농민들하고 좀 이야기를 좀 해보고 이렇게 해서 더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 사업을 더 진행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뭐 사업 기간이 종료 그래서 그냥 너무 우습게 보는 것 같아요. 농업 자체가 첨대시하는 것 같으니까 이게 참 서글프죠. 가격 뭐 이런 걸 떠나서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적어도 농민들한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일방적이면 안 되지. 결국 정부는 올 2022년 논의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게 다시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이 경제 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 관료들의 머릿속에는 쌀값이 낮은 게 좋다라는 생각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쌀값이 낮으면 물가가 뭐 그분들 말로는 물가가 안정되고 소비자들에게 좋다라는 건데 사실 그거는 농업의 어떤 지속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는 이야기죠. 농민들이 적정 가격으로 농산물을 팔 수 있어야지 농업이 지속 가능하고 유지가 되는 건데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쌀값이 낮으면 좋은 거다라는 생각에 빠져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서 좀 선제적이고 적절한 시기에 조치를 할 필요성을 저는 못 느낀다고 봅니다. 그게 우리나라 정책 결정하는 경제 관료들의 문제점이고 또 그걸 정치인들이 또 그런 관료들을 통제하지 못하는 문제점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약 40%의 비율로 단일 작물 재배로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벼농사. 과거부터 지금까지 우리 농업의 근간이자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홀대를 받아왔다고 농민들은 목소리를 높입니다. 제대로 실태조사를 면사무소나 이런 데서 제대로 해야 되는데 안 하잖아. 정치 얘기만 하지 벼 얘기는 아예 시골 얘기는 아예 하지도 않아. 농민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떠들어댔지만 결국 피해를 본 건 농민들이었습니다. 말로만 농민들을 위한다는 그들에게 대선을 앞두고도 농민들의 눈치조차 보지 않는 그들에게 우리 농민들은 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본적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지만 지속적이고 제대로 된 농업 정책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 벼농사를 천직으로 여기고 살아온 윤태경 씨. 한평생 땅의 정직함을 우직하게 믿으면서 살아왔습니다. 2022년 봄, 본격적인 농사를 앞둔 농부의 마음은 어떨까요? 사실 때는 왔지만 사실 상당히 마음이 무거운 게 농민 한 사람이에요 지금. 벼를 심어도 걱정, 또 안 심어도 걱정, 또 타작물 심는다고 해도 저기 벼 마냥 많이 나질 않아요. 수확이. 사실 농사는 다가왔지만 농민들은 상당히 실험에 빠져 있는 거죠. 가격이 오르든 한숨이 땅에 닿을 만큼 값이 떨어지든 농사는 숙명과도 같습니다. 아니 때가 됐으니까 이 좋은 땅, 기름진 땅을 묵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싸나 비싸나 농민은 또 이게 또 직업이다 보니까 싸도 해야 되고 비싸도 해야 되고 농민은 농가는 천하지 대본이라고 했잖아요. 이 좋은 땅을 묵힌다는 거는 죄받을 것 같아서 묵힐 수는 없고 싸든 비싸든 여간에 농사를 져야 되니까 이렇게 농사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땅에 대해서만큼은 게으름 석자 모르고 살아온 농민들. 이제 막 시작하는 한 해 농사가 올가을 어떤 결실로 돌아올지 장담할 수 없지만 손을 놓을 수도 없습니다.
이 논농사는 쌀 농사는 어쨌든 봄에 심어서 가을에 수확을 해야 소득이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면 거의 한 20, 30%, 20%, 30% 정도 소득이 절감될 것 같아요. 싸죠. 일단 움켜쥐고 있는 것보다 그냥 싸도 그냥 얼른 빨리 파는 게 최고요. 그럼 해야지. 그러니까 묵혀서 버릴 수는 없는 거잖아.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 가을에 가서 진짜 제대로 쌀을 진짜 팔로가 있어 잘 팔지. 농사는 하늘에 짓는다고 그랬잖아요. 흉년이 들을지 풍년이 들을지는 몰라. 그런데 올 가을 쌀값이 이 떨어진 가격에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농사 짓는 거죠. 농부에겐 참 힘든 봄날입니다. 하지만 올해도 어김없이 강한 생명력으로 찾아와 농부의 발길을 재촉하는 계절. 수확이 늘면 오히려 더 고통스러운 풍년의 역설이 올가을엔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